만들어도 엄청나다고 치지만 우리는 우리 몸속에서 이미 그 줄기세포 작용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줄기세포에 관한 내용을 알면 자연치유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완치라고 하는 이 단어, 회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어떤 질병에서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이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그렇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리고 또 좀 더 내가 젊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분은 나이가 80대인데 60대, 70대 이렇게 사람 딱 보면은 야, 정말 그렇게 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살다 보면 있어요. 정말 이분은 분명히 어떻게 80대인데 이렇게 60대의 이 젊음을 유지해 왔을까 하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런 말 하죠. 늙을 때는 팍 늙어버린다고요. 네. 어느 순간에 늙어버린다 그러죠. 나도 10년 전에는 그게 젊어 보였다고. 몇 년 전에는 아프기 전에 젊어 보였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젊게 보이려고 말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조금 더 그 젊음을 유지하고 살고 싶은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대가 안 돼서 이 진시황이 죽었죠. 진시 황제가 이제 죽기 전에 무엇을 찾아다닌 거 혹시 아세요? 무엇을요? 불루초를 찾아다녔잖아요. 네, 불루초를. 야, 이만한 돈과 재산과 이런 명예를 놓고 내가 어떻게 죽어 억울해서 지금 뭐를 찾아야 돼요? 1년이라도 더 살면 내가 10억씩, 1년에 10억이 아니라 100억씩 또 내가 내고 살 수 있다면 내고 나는 살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거리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그 사람들의 흥미를 가져왔던 것이 그냥 10몇 년 전에 왔던 그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줄기세포라는 단어를 아주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해가지고 어디 가고 이런 이야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익숙한 단어인데 막상 줄기세포, 그게 뭐죠? 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줄기세포. 그렇죠? 네, 줄기세포가 뭔가요? 막상 줄기세포라고 하는 이거를 내가 막상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우리 그 학생,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 몸을 구성하는 이 작은 한 단위들을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해요? 셀, 세포. 그렇죠? 내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여서 내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셀마다 무엇이 있냐면 그 셀마다 그 안에 보면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DNA가 있고 소포체, 그 다음에 거기에 미토콘드리아, 이 세포 아주 작은 거 하나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몸을 구성하는 엄마 세포라고 하는 신생세포 중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몇 킬로로 태어나던 거예요? 저는 4킬로 가까이 태어났어요. 우량아로 동생은 4.2킬로로 태어났고. 그에 비해서 우리 시온이는 2.74로 태어났어요. 2.7kg 400. 아주 작게 태어나죠. 스몰. 네, 아주 작았어요. 그래서 야, 얘가 커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작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는 그 자연 출생을 하려고 여기서 저 멀리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자연 출생을 뭐라고 하지 그거를? 자연분만을 했어요. 해가지고 아빠가 아이의 그 탯줄을 잘라주고 제가 잘라주고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캥거루 케어라고 해서 아빠의 가슴에 올려놓고 이제 하루를 보냈죠. 첫째는 그렇게 낳고 둘째는
또 이제 수중분만, 네, 그래도 해볼 건 해봐야 돼서 물속에 들어가서 수중분만을 했고, 셋째는 홈버스를 했어요. 집에서 이제 모셔다가 우리 아이를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네, 집에서 낳았어요. 방에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클래식을 틀어놓고, 그 다음에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생일 축하를 불러주면서 우리 시온이에게 아이에게 말 한마디 해줄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어요. 셋을 다 제가 잘랐어요. 대줄을. 자라면서 그 아이들의 그 세포 조직과 아이들의 자라나는 그 모습을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요즘엔 초음파가 잘 돼 있잖아요. 초음파로 보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하나들을 제 눈으로 다 지켜본 그 결과를 통해 저는 야, 어떻게 이 아이들의 세포가 자라나고 증식을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죠. 있어서 제가 살펴본 게 뭘까요?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기세포는요, 그 세포 하나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세포예요. 만능줄기세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건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눈도 될 수 있고, 코도 될 수 있고, 폐도 될 수 있고, 간도 될 수 있고, 입도 될 수 있고, 손도 발도 다 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배아 줄기세포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세포라고 한다고요? 우리 줄기세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배아 줄기세포와 하나가 또 뭘까요? 성체 줄기세포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림만 잘 그리면 막 여러 가지 그려드리겠는데 그림을 못 그려서 좀 사양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정자를 보면 콩나물처럼 생겼죠? 콩나물처럼 생겨서 끝에 이렇게 꼬리가 있는 마치 올챙이 같이 생긴 이 정자는 난자와 만나서 뭐가 되죠? 결합이 돼서 수정이 돼서 그 난소에 착상이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생명체가 그때부터 배아라는 조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그냥 세포 하나를 가지고 두 개가 만나서 그것이 복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증가가 돼가지고 네, 성장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줄기세포 아주 흡사한 세포가 하나가 있는데요. 뭘까요? 아주 흡사한 세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암세포거든요. 암세포. 자, 아무튼 그렇게 우리 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자라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개념을 알고요. 야, 이 줄기세포 하나만 가지면 사람의 병이 뭐 할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다. 라는 이 개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1996년인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복제양 둘리. 우리 다 알잖아요. 복제양 최초로 만들어진 이 복제양 둘리, 영국에서 만들었죠. 그 복제양 둘리를 기억하시나요, 혹시요?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개, 고양이, 염소 한 20종의 동물들이 계속해서 복제하면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원숭이까지 복제 이렇게 해지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윤리만 맞으면 사람들은 별거 다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은 피부가 노화되니까 이 피부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 내 몸속에 줄기세포를 형성을 시켜서 다시 피부에 주입을 시키고, 이런 개념들이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해왔던 치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그게 허가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국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줄기세포 치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려면 중국이나 일본에 가요. 일본에, 중국에. 얼마 전에도 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뉴스에 나오죠? 네. 줄기세포 시술을 한 다음에 암 환자가 사망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휠체어를 타고 나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효과를 받거나, 물론 말은 10년을 더 살 수 있고, 6년 더 살 수 있고, 5년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게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와 또 잘못된 그러한 판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 살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몸의 구조에 맞는 설계된 연수일까요? 수명일까요? 몇 살을 살아가는 것이? 몇 세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간 이 3주기가, 세포도 자기 3주기가 있고 머리카락, 모든 혈액도 그렇고 다 3주기가 있어요. 그럼 사람의 수명의 3주기는 몇 년으로 그것이 알려져 있고 그것이 우리 몸의 가장 생체 리듬이 맞을까요? 네, 120세예요. 120세. 120세예요. 120세. 물론 더 살 수 있고 더 살 수 있지만 사람의 3주기는 120세 정도가 적합합니다. 120세. 야, 그러니까 우리 한참 못 살고 사람도 죽죠. 네. 그러니까 120세는 사람들이 다 살 수도 있는데 120살을 뭐 하고 죽어요? 다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120세를 못 살고 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미국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든 아니면 갑자기 떡을 먹다 목에 걸려서 죽든 아니면 어디 떨어져서 죽든 자살해서 죽든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몸에는 군인부터 시작해서 다 질병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죽음은 옛날에 노아라고 말했지만 지금 뭐라고요? 대부분 노아가 진행되기 전에도 죽는 경우를 다 포함해서 결국은 사람은 병 때문에 죽는다 라고 믿어왔어요. 그렇죠? 네, 병 때문에 죽는다. 옛날에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면 병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병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귀신이 들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 안 계신가요? 이게 한 60, 70, 80대 안 계세요? 네. 우리나라 문화가 그랬죠. 야,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 그 사람에게 뭐를 해요? 막 가서 구슬하고 막 엉덩이도 때리고 막 이렇게 어떻게 제사도 드리고 뭔가를 해가지고 누구를 쫓아내요? 고향마다, 그 지방마다 좀 다른 풍습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믿었어요. 굉장히 미신적인 시대였죠. 미신적인 시대.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도 질병을 귀신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흡사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대가 좀 더 바뀌니까 사람들은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은 각도에서, 네, 뭐 약초가 치료한다, 아니면은 무슨 약물이 치료한다. 그러다가 지금은 또 우리 먹는 음식이 치료한다. 또 시간이 지나서 뭐죠? 또 무슨 그 구충제가 치료한다. 라고 사람들은 계속 그 개념이 바뀌고 있다가 결국 무슨 학이 나왔냐면 타임즈에 의해서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가 나왔죠. 유전자가 망가졌기 때문에 질병이 걸렸다.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질병도 치료될 수 있다. 라고 하다가 또 뭐가 나왔어요? 줄기세포가 나오고. 끝없는 이러한 과학과 이론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풀, 채소, 곡식, 음식이 낫게 한다 해서 먹었는데 나은 사람도 있고, 안 나은 사람도 있고, 지나가서 보니까, 그게 유전자 때문에 나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결론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병 때문에 죽었다고 믿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좀 더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병 때문에, 병의 이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죽었다? 세포가 문제가 돼서 사람이 죽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발견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의 노화였다?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포의 노화였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려졌고, 우리 몸의 세포의 일정 수가 죽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메꿔진 그 구멍이란 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이제 상처로 메꿔지고 흉터가 생기고 그 흉터가 이제 질병이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노인이 되면 정상세포의 사멸로 몸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40대, 50대, 60대, 70대 뭐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몸의 회복력이 빨라요, 적어요? 느려요?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노화라고 하는 단어는 몇 살 때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노화라고 하는 단어가 20대부터 시작한대요. 여러분들은 한참 돼도 한참 지났어요. 그렇죠?
저도 노화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어요. 이제 좀 있으면 16년째 들어가요. 심각해요. 노화가 과학적으로 20대가 지남도 40대가 지나면 줄기세포 숫자가 감소하고 40대 이후부터는 우리 옛날에 그래서 무슨 병이라고요? 성인병. 네, 성인병. 지금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지만 질병이 더 심하게 생긴다라고 믿어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어떤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건강했는데 갑자기 감기 한번 걸리고 기침하면서 이제 크게 몸살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몸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쫙 깔아지고 이듬해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해답을 갖고 싶어하는 그 줄기세포와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나 혹은 이 노화가 덜 된 사람들의 몸은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뭐 하게 돼 있어요? 자라나고 생성이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전자 변화에 의해서 그걸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회복이 돼요, 안 돼요?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혹시 이 말을 못할까봐 미리 말씀드렸는데 줄기세포의 비상을 걸리게 하는 방법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줄기세포를 굉장히 똑똑해지게 이거 좀 그렇고 줄기세포를 활성화되게 하는 방법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먼저 아세요? 여러분 줄기세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속에서 성체 줄기세포는 그 부위에서 계속해서 땜빵을 해줄 수 있는 세포고요. 네, 머리카락이 빠지면 또 나고 그 다음에 다치면 또 거기가 상처가 회복되고 그걸 뭐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간 있죠, 간. 간을 잘라서 이식을 해서 누구인가에게 주면 간세포가 또 자라날까 안 자라날까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간을 잘라가지고 줬는데 그 간이 자라났다. 그거 아셨어요? 간이 자라는 거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거를 절반을 딱 잘라서 한쪽을 다른 사람에게 기증을 했어요. 남편이나 부인이나 가족이나 아버지나 자녀에게 간을 줍니다. 이쪽 상대방 간이 너무 못쓰게 생겨가지고 간을 줬는데 내 간이 몇 개월이 지나자 다시 원상복구가 됐어요. 야, 정말 이런 과학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네? 네, 정상이 됩니다. 여러분 상처 여기 살이 패이 나가면 다쳐서 패여 나가면 살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흉터가 생기고 섬유세포에 의해서 콜라겐이 풍부해지면 빨리 그렇죠? 아주 빨리 나왔습니다. 자, 우리 몸의 건강은 줄기세포와 관련되어 있다. 네, 이건 결론입니다. 몸의 건강은 줄기세포와 관련되어 있다. 줄기세포는요, 아직 분화되지 않는 세포를 말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코가 될까? 입이 될까? 눈이 될까? 아니면 엉덩이가 될까? 다리가 될까? 이렇게 분화되기 직전의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이 줄기세포는 인체 변화와 필요에 따라서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인이 돼도 줄기세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 몸에선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를 우리가 보통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른이에요? 애기예요? 어른이죠? 시아는 아이죠? 시아는 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갓난 아이는 잘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줄기세포는 무엇을 말하냐면 아주 출발하는 새끼 아이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아기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간다.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줄기세포가 작동하지 않으면 병이 나을 수 없다라는 말과 아주 흡사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가세요? 오히려 반대로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을 비유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에게 줄기세포는 내가 그 줄기세포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회복이 되려면 그 줄기세포를 배양을 시켜야 됩니다. 배양을.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 난자 있죠? 난자. 이 여자의 몸에서 이 난자를 하나를 빼가지고 줄기세포가 배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빼서 그 가운데 있는 무엇을 빼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무엇을 빼낼까요? 핵을 빼내, 핵을. 핵을 빼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식을 합니다. 이식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세포를 이식하냐면 다 자란 세포를 이식을 해요. 줄기세포에다. 이식을 하면은 분명히 우리 이 피부에서 많이 이식을 하는데 이 귓볼이라든지 그렇죠. 연한 살에서 이식을 해서 거기다 넣어주면 얘가 지금 얼떨떨 해가지고 정말 갑자기 자기가 어른인데 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기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전기 그 자극을 통해서 팍 때리면 얘가 갑자기 펑 이제 깨버립니다. 깨면 아 내가 아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이제 줄기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아 줄기세포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학자들이 벌써 이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것을 보급하지 못하냐면 윤리에 안 맞아서.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이거를 계속 연구하니까 막 엄마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병원이 이름이 한 글자예요. 무슨 병원이에요. 이 병원에서 그거를 하니까 계속 반대합니다. 네. 엄마의 윤리 존중, 엄마와 아이의 생명을 존중해라. 막 하잖아요. 윤리에 안 맞아서 이제 그 범위를 넘어가지 못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그 줄기세포는 정말 인간이 발견한 과학 중에서 엄청난 과학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서 죽겠는데 인간을 복제해놓고 거기서 장기를 다 바꿔버린다. 아니면 몸에다가 줄기세포를 씹어 넣어가지고 다시 몸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건 엄청난 부분입니다. 이미 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고 벌써 그렇게 해오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몸은 필요에 따라서 세포가 재생이 되고 뼈가 재생이 되고 근육이 재생이 되고 뇌세포도 재생이 돼요. 그런데 흔히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냐면 어떻게 세뇌되어 왔냐면 야 뇌세포는 회복이 안 된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해 왔어요. 간세포가 회복이 안 된다고 인식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간경화 환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죽을 사람으로 생각해요. 지금 간경화 말기 하면은 병원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죽을 사람. 네. 위험한 병들 있죠. 심근경색이라든지 간경화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폐가 굳는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책이 없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줄기세포에 대한 이론이 밝혀진 이상 사람의 몸은 제한될 수 없고 사람의 몸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내 몸은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줄기세포만 어떻게 잘 만들어서 사용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내 병도 회복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줄기세포의 이 과정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수가 차든 뭐 식도 정맥류가 있든 여러분들 줄기세포가 확실한 일만 딱 해주면 다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줄기세포를 배양시켜서 넣는 거고 앞으로는 줄기세포를 내 몸에서 미리 빼놔가지고 저축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내가 뺏는다. 이러한 그 연구 결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학은 자기 자신의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필요에 따라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연구하고 만들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진짜 치유일까? 이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의학적 관점에서 줄기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도입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에서도 그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요, 사람이 만드는 것은 이만한 거 하나만 만들어도 엄청나다고 치죠. 우리는 우리 몸속에서 이미 그 줄기세포 작용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면, 야, 나는 항암 치료해서 암이 줄고 크고 이런 많이 말을 하죠. 근데 이미 우리 몸에서는 자연 항암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몸 자체에 있어요. 그 자연 항암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암에 걸렸어도 바로 안 죽고 바로 이따만해지게 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매일 뿌려지고 있는 자연 항암제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쭉 들어가서 보면은 줄기세포든 항암제든 유전자의 변화를 보면은 우리 몸 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암제 한 번 맞을 때는 2천만 원짜리도 맞고 5천만 원짜리도 맞는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수십억짜리의 항암제를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 오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줄기세포 한 번 맞기 위해서 중국이나 외국에 가서 수억을 들여서 맞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암이 아니라 피부 미용을 위해서도 사람들은요, 연간 사용하는 돈이 5천에서 1억, 만산 몇 억까지도 사용하면서 이 치료를, 피부를 미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 자체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들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너무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불가사리나 이 도마뱀 있죠? 불가사리가 별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 바다에 가면 요즘엔 불가사리 막 잡기 운동하잖아요. 그게 생태계를 파괴한다 하면서 마치 산의 칡넝쿨처럼 불가사리를 막 이렇게 수거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오면 비너도 주고 이쪽에서는 뭐도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불가사리나 도마뱀의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그 불가사리의 한쪽 부분이 잘려져 나가거나 도마뱀의 꼬리가 잘려지면 아주 빠른 시간에 그 꼬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이 만능 줄기세포 몸 자체에 내재되는 줄기세포에 의해서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굉장히 빠르게 자르죠. 그러니까 도마뱀을 제가 도마뱀 필리핀에 가서 정말 이만한 거를 잡는데 꼬리를 딱 잡았는데 얘가 다 끊고 도망가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어차피 나는 꼬리 그거 버려도 금방 또 나와. 네. 이렇게 막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줄기세포가 필요한 것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이 줄기세포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줄기세포가 하는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킵니다. 항상성. 이 항상성이 뭘까요? 항상성이 뭡니까? 거의 우리 몸의 어떤 그 상태를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소변을 보시면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소변을 보면 막 이렇게 떠있죠. 겨울이나 그럴 때 밖에서. 혹시 선생님 그런 적 있으세요? 소변을 보고 끝에 몸이 살짝 떨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항상 그러죠. 네. 겨울에 요즘 밖에 보면은 대부분 막 이렇게 추운 데서 아니면 체온이 낮은 데 보면 몸이 떨립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을 올리려고? 체온을 올리려고요.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만약에 항상성이 깨져버리면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질병이 우리 몸에 이제 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내장 상피세포가 이제 굉장히 빠른 재생을 해요. 근데 이 항상성이 유지하지 않게 되면 내장세포든 피부세포든 여러분 연골세포든 뼈세포든 이게 회복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재밌는 것은 이게 복제가 돼요. 복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개가 4개가 되고 계속해서 복제가 되는데 여러 다양성, 여러 가지를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포가 줄기세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줄기세포 이식하면 된다고요. 네.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없어요? 들어보셨죠? 네. 많은 것에 불법도 있고, 어쨌든 좀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 윤리적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또 이제 그 배아 그 줄기세포 대신에 맞는 유도 줄기세포라든지 다른 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줄기세포와 아주 비슷한 유사한 세포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세포라고 말씀드렸죠? 네, 암세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제 실험하는 과정 중에 잘못 건들면 암세포가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줄기세포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빨리 의학이 발전해서 내 몸에 줄기세포 치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